이슈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는 시간 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이름이 비슷한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랑은 이제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게 네,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요, 좋은 얘기가 없어요. 네. 뭐 실적에 대해서는 어닝 쇼크다라는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리스 우려감이 또 다시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악재들만 계속 쌓여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유럽의 세계 최대 그 제철업체죠. 아르셀로미탈과 그리고 비지그룹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이것이 증시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로존 정부가 그리스에 대해서 그 추가적 지출을 삭감을 요구를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주 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 자체는 원래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의 우려감이 좀 더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어떤 해결책 계속해서 뭐 22의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독일도 뭐 점차 양보하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만 했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동이 일어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바로 이제 정책 실적 악화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시를 누르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지만 어느 정도 증시가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고 실물 경제로 완벽하게 그 경기 침체가 전이되는 현상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그 유로존 정부라든지 그리고 미국 정부도 빨리 더 빠른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12일에 그 브뤼셀 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 지원 프로그램의 결정 가능성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대선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6일이죠. 이번 달 6일인데, 이 주요 투자자들은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관망세를 좀 이루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참고해 볼 사항은 굉장히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보고서였는데요. 바클레이즈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롬니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새 정책이 오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증시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럼 반대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존의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러니까 양쪽 다 긍정적인 관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일단 12일에 그 브뤼셀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마 기대감으로 올라갈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11월 6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대선 불화감으로 인해서 추가적 지금 현재부터는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증시 자체는 좀 지지부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달 그 코스피 밴드 같은 경우는 1870선에서 1980선으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동안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2일에 네. 브뤼셀에서 회담이 있다는 점,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민감하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러한 영향 때문에 한동안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강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선 때 이 오바마가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요 업종들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제약주들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또 상한가도 무더기로 좀 속출이 됐어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A 이슈일 텐데요. 계속해서 복제약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테바테마라고 그렇게 얘기가 네. 나오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복제약 기업이죠. 그러니까 테바가 국내 기업의 그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제약사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왜 그런 배경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 국내 기업들을 인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MOU 체결을 통해서 했지 직접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뭐 판매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여건들이 좀 주어졌습니다. 네. 특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려는 이유는 물론 그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죠. 뭐 중국도 있지만 최근에 그 신흥국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부상하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어느 정도 고령화 추세로 조금씩 접어들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면서 그런 것들을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리고 외국인 그 제약사들이 많이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더라도 중국의 진입 장벽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도 개방되어 있고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방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제휴를 맺거나 아니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외국계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올해 한 해 동안이죠. 최근에 들어서 제약주들이 좀 상승하긴 했지만 이 제약가 인하라는 부분의 타격으로 인해서 제약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로 인해서 제약주들의 전반적인 저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고령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 모멘텀을 어느 정도 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테바가 인수를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시총액은 약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는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기업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소형 제약사들에게 대한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들이 추가적 상승 탄력은 좀 미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테마 여파가 불기 때문에 일부 제약주들은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특허권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빠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실적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허권 보유수가 높은 기업이 인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을 보게 되면 중소형 제약사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 기업 가치도 훨씬 낮고 현금 자산도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기적 저평가 제약사들이 주가를 제자리로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그런 저평가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제약주 중에서 우리가 또 고를 수 있는 주요 포인트 저평가 종목에 접근하자라는 거 포인트로 또 함께 잡아주시면서요. 주가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제자리 찾기 과정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망까지 해주셨어요. 예, 갑자기 제 기억 속에 7년 전에 네. 이런 일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외국계 제약사에서 2005년 당시에 국내 제약사를 많이 인수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화학주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차 화정에서 이 화학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그 체면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주들이 사실 보면 올해 내내 약세 흐름이 이어왔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강한 반등 나오면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바닥 다지고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화학주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유가가 어떤 추이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고와 그 매출 제품에 대한 그 마진 스프레드가 이제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그 화학 제품 마진 스프레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유가가 아시다시피 130달러, 특히나 두바이 기준에서 130달러에서 지금 현재는 110달러, 100달러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마진 스프레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화학주들이 크게 어닝 쇼크를 맞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3, 4분기에 워낙 그 어닝 쇼크를 크게 맞았기 때문에 이 4, 3분기에 대해서는 그런 기저효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보게 되면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 제일모직 등의 저평가, 화학주들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들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4, 4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 화학주들의 비수기 시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미국 헐리데이 시즌이 이제 돌입하게 되고 그런 점들이 힘입어서 북미 지역 중심의 그 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미국 경제가 물론 살아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매출 수요 증대가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추가적 하락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만큼 화폐를 많이 풀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원가 개선이 줄어든다는 것이지 매출 수요 증대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기대를 하지 말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원가 부담률 개선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유가가 근데 통화 정책을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정책 중에 있습니다. 뭐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유 산업을 더 늘리는 그런 기계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 증대가 이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유가 상승 탄력에 제약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제 유가죠. 그런데 유가가 한동안은 반등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투데이 출발 이슈 오늘 우진투자 컨설팅 이상규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